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다람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휴전 연장 선언 후 이란의 여러 대응들이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고 있어 혼란스러우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 시간으로 4월 24일 현재 시간 오전 5시까지 올라온 뉴스들을 이란 대응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란형 명수비대의 납포 영상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휴전 연장할게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란은 바다에 총을 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에 군사적 도발로 답한 것.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 5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가 왜 갑자기 휴전 연장을 선언했는가? 둘째, 이란이 선언 직후 호르무즈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셋째,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이란의 사거리 4,000km 미사일 100% 준비 태세. 이게 뭘 의미하는가? 넷째, 호르무즈 통행료 처음으로 이란의 입금 소식. 다섯째, 이란 혁명 해저 인터넷 케이블의 위협은 이번 영상에선 간결히 다루고 영상 하나를 잡아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슈 1 트럼프의 휴전 연장 선언. 2주 휴전의 만료가 다가오자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협상이 막히자 트럼프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은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폭격을 예고했지만 2차 협상 불발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며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강경파가 굴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와 참모진이 구체적 제안이 나올 때까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슈 2 이란의 즉각적 선박 공격 영상, 이란 IRGC의 납포 영상. 트럼프가 우리 싸우지 말자고 선언한 직후 이란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휴전 연장을 선언한 후 호르무즈 해협 컨테이너선 세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 인근 선박에 발포하고 이스라엘 연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이 무선 경고도 없이 접근해 발포했으며 컨테이너선은 선교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선박은 제네바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 해운업체 MSC 그룹 소유의 컨테이너선 MSC 프란체스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 누르뉴스는 피습 선박이 이란 군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혁명수비대가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공격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다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이슈 3 사거리 4,000km 미사일 100% 준비 태세.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이란의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본토에서 4,000km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 미국 공동 군사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를 2,000km로 자체 제한했던 이란에서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000km에 달한다며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YNET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AR 자미르 IDF 참모총장이 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조만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미사일은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이번 공격에는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클러스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방공망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로우-3, 다윗의 돌팔매, 아이언돔으로 이어지는 3단 방공 구조를 운용 중입니다. 대기권 밖 요격이 가능하고 사거리 최대 2,400km에 달하는 에로우-3이 최상층을 담당하고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철통 방어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인근 디모나와 아라드 지역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핵 연구시설과 원자로가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곳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2차례 요격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슈 4호르무즈 통행료 처음으로 입금. 이란 현지 매체들은 23일 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국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 부의장인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입이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 통행료가 선박으로부터 징수되었으며 금액과 세금은 화물의 종류, 양,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 통행료 징수 방법과 범위를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행료 액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배럴당 $1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만 배럴급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약 $200만 약 30억 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인도 주재 이란 대사관은 이란이 선박 통과에 $200만 를 청구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이란 당국과 조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를 내는 선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2일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탱커 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슈 5 이란 혁명 해저 인터넷 케이블의 위협. 최근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의 취약성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의 해저 케이블이 사고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의 심각한 인터넷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관련 소식은 좀 더 자세히 다른 영상 한 편을 기획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다람쥐의 생각. 저는 잇따른 제 채널 업로드 영상에서 개전 전 협상과 지금 2차 협상을 앞둔 시점의 상황의 일치점을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마치 개전 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개전 전 상황 때 이란은 협상 내용을 조율 중이었고 미국과 협상을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거의 협의에 이르려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쟁이 나고서야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란이 협상 거부 일변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즉 개전 직전까지도 이란은 협상의 마무리를 조율해가던 마지막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밟아가고 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태도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이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석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걱정 때문입니다. 장기화될수록 힘든 건 왜 미국 이란 당사국보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일까요? 그리고 왜 이번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건 미국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장기간적으로 규정했던 나라들일까요?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이란의 가장 불리한 전쟁도 평화도 없는 유예 상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싸우지 말자고 했고, 이란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우리 원유 95%가 지나갑니다. 외교적 해결의 창은 아직 열려 있지만 이란의 군사 행동은 그 창을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또 터져나온 강경 발언을 다루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딱 하루만이라도 입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모두의 다람쥐였습니다.